안녕하세요, 양군입니다. 여전히 상위권부터 강등권까지 순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핵심 선수들이 연이어 부상을 당한 수원은 지난 주말 이기재 선수의 예리한 프리킥 득점으로 성남 원정에서 승리해 4위로 한 계단 올라왔습니다. 포항은 제주를 홈으로 불러 치열하게 치고받는 흥미진진한 경기를 선보였지만 득점 없는 무승부로 수원과 승점 동률, 다득점에서 밀려 5위에 위치합니다. 중상위권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팀은 어디일지 2021 K리그1 13라운드 수원 삼성과 포항 스틸러스의 프리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슛! 안녕하세요, 성싸입니다. 수원은 최근 5경기에서 3번의 클린쉿, 리그에서 가장 많은 무실점 경기를 달성했습니다. 홈경기에서도 모두 득점했고 4월에 득점한 6골 중 5골을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해 세트피스에서는 수준 높은 집중력을 자랑하지만 필드골이 한 골밖에 없는 점은 아쉽습니다. 또한 후반전에 실점한 6골이 모두 70분 후에 나온 만큼 몇 차례 오심도 있긴 했지만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다가 경기 후반에 한 번씩 흔들려서 실점하는 점은 아쉽습니다. 정상빈 선수가 리그 3골, 김건희 선수도 3골이지만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은 불투명합니다. 고승범 선수는 리그 어시스트 공동 2위입니다. 포항은 3경기 연속 클린쉿과 함께 4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팀보다 원정 경기도 한두 경기 덜 치렀지만 원정 성적 3위, 원정에서 무득점 경기도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올해 득점한 골 중 무려 10골이 후반전에 나왔고 실점은 9골을 전반전에 허용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4경기에서 상대에게 리드를 내준 적이 없어 전반전과 후반전 경기력 차이도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송민규 선수는 득점, 강상우 선수는 도움에서 공동 2위에 위치해 포항의 왼쪽 라인이 개인 기록도 상위권에 위치합니다. 역대 전적은 두 팀이 정확히 같은 승점을 챙겼습니다. 지난 3년간의 대결에서도 동률, 우위를 가리기 힘든 두 팀입니다. 빅버드에서는 수원이 50%에 가까운 승률을 자랑하지만 지난 3년간의 상대 전적 또한 치열한 양상을 보입니다. 2019 시즌부터는 승리를 거둔 팀이 클린쉿과 함께 깔끔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수원은 지난 5라운드 고승범 선수가 2개의 도움으로 팀의 3대0 완승을 이끌었고 포항은 2019 시즌 이수빈 선수가 수원 원정 경기에서 한 골과 1개의 도움으로 팀이 2대0으로 승리하는 경기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수원과 포항, 역대 전적에서 다시 앞서가는 팀은 어디가 될지 궁금해지는 경기입니다. 고승범 선수는 벌써 본인의 한 시즌 최다 도움을 넘어섰습니다. 투톱을 향한 예리한 스루 패스와 정확한 측면 크로스로 4개의 도움을 기록해 도움왕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팀 사정상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해 공격 기회가 많이 없었지만 빌드업의 메인 자원으로 깔끔한 연계와 능숙한 템포 조율을 보였습니다. 고승범 선수는 K리그 통산 100경기까지 이제 4경기가 남았는데요. 100경기 출전과 더불어 커리어 하이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포항의 부주장 강상우 선수는 지난 시즌 상무에서 윙어로 변신해 7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제대 후 포항에서는 팀의 사정상 본 포지션인 풀백으로 돌아갔지만 측면에서 여전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면서 처음으로 도움왕에 올랐고 리그 베스트 11에도 선정됐습니다. 올해도 4개의 도움으로 일찌감치 도움왕 경쟁을 시작했는데요. 강상우 선수의 퀄리티 높은 크로스와 패스 연계 그리고 예리한 코너킥까지 기대됩니다. 또한 수원과 포항 두 팀의 팀 내 최다 득점자는 언더22 선수들입니다. K리그 첫 시즌을 보내고 있는 정상빈 선수는 빠른 스피드로 뒷공간 침투에 성실하고 비교적 작은 체구에도 몸싸움이 밀리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상우 선수와 포항의 왼쪽 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송민규 선수가 올해는 팀 내 최다 득점자로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득점한 5골 중 4골을 헤더로 득점해 본인에게 집중된 수비를 제공권으로 이겨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잘해주고 있지만 외국인 스트라이커의 분발이 필요합니다. 제리치 선수와 타시 선수가 하루빨리 팀에 적응하고 언스토퍼블 한 득점포를 가동하게 응원합니다. 선수 시절에도 수원과 포항 소속으로 서로를 상대하던 양팀의 레전드 박건하 감독님의 수원 삼성과 김기동 감독님의 포항 스틸러스의 예상 포메이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상민 선수가 여전히 부상인 가운데 지난 경기 장호익 선수도 발목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습니다. 아직 장호익 선수의 부상 상태나 경기 출전 여부는 알려진 바 없지만 헨리 선수가 2경기 연속 교체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 점은 긍정적입니다. 윙백 이기재 선수와 김태환 선수는 올 시즌 전 경기 선발 출전 중입니다. 한석종 선수의 부상과 최성근 선수의 퇴장 징계로 인해 지난 경기는 고승범 선수가 홀딩으로 출전했습니다. 또한 박건하 감독님은 올해 최정원 선수와 박대원 선수에게도 이 자리를 맡긴 적이 있는데요. 고승범 선수가 다시 2선으로 돌아간다면 최정원 선수가 수미 또는 박대원 선수가 3선으로 올라가고 최정원 선수가 센터백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장 김민우 선수의 부상은 타박상으로 알려졌지만 생각보다 부상이 심해 현재는 5월 초 복귀가 목표라고 박건하 감독님이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전했습니다. 강현묵 선수가 중원의 부상을 잘 메꿔주고 있는 가운데 2선 파트너로는 염기훈 선수나 안토니스 선수가 예상됩니다. 포항이 공격적이고 빠른 템포의 경기 운영이 예상돼 안토니스 선수의 선발 후 염기훈 선수의 교체 투입이 예상됩니다. 공격도 김건희 선수까지 햄스트리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정상빈 선수의 출전이 유력하고 파트너로 제리치 선수나 유주환 선수가 예상됩니다.
부상인 그랜트 선수는 재활 기간이 길어져 복귀가 늦어지고 있고, 권한규 선수는 경고 한 장만 더 받으면 한 경기 출전이 불가합니다. 작년 K3 리그 김해시청으로 임대를 다녀온 이광준 선수도 무난하고 안정적인 K리그1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민광 선수는 지난 시즌부터 풀백과 센터백으로 오갔지만 확실히 풀백에서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피지컬을 앞세운 오버래핑도 위협적이고 측면 대인마크도 준수합니다. 지난 경기는 신진호 선수가 올해 처음으로 선발 휴식을 가져 신광훈 선수가 중원에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신진호 선수가 다시 선발로 복귀해 이승모 선수와 중원을 맡고, 신광훈 선수는 본 포지션인 풀백으로 돌아갈 거라 예상됩니다. 크베시치 선수와 타쉬 선수는 시즌 초반 몸이 다 올라오기 전에 실전에 투입된 훅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라고 전해졌는데요. 이번에는 일주일 휴식 기간을 가진 만큼 선발로 예상해봤습니다. 포항은 우측 윙어가 제일 고민입니다. 스타일로는 팔라시오스 선수가 더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올해 공격 포인트가 아직 없습니다. 반면 임상엽 선수는 올해 2골을 득점했고, 지난 제주전에서도 저돌적인 드리블과 측면 뒷공간을 잘 파고드는 좋은 모습을 보여 친정팀 상대로 선발 출전을 예상해봤습니다. 슛! 수원은 상대 압박이 없으면 경기 템포를 천천히 가져가면서 신중히 운영합니다. 지난 경기는 고승범 선수가 홀딩 자리에서 메인 빌드업 역할을 했는데요. 폭넓게 움직이면서 동료를 사용하는 짧은 빌드업을 주로 보여줬고, 수미로서 커팅 능력도 좋았지만 팀 사정상 고승범 선수가 더 공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은 아쉽습니다. 측면 직선적인 빌드업이 수원의 플랜 A 전개 중 하나로 보입니다. 윙백이 위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렇게 생긴 측면 뒷공간으로 투톱이 침투합니다. 동시에 다른 스트라이커와 2선 그리고 반대편 윙백까지 박스로 침투해 빠른 템포의 측면 전개를 보입니다. 또한 지난 포항과의 맞대결처럼 수원이 가장 즐겨 쓰는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전개가 수비 라인을 많이 올리는 포항을 상대로 다시 한번 효과를 많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의 1차 수비는 상대 센터 서클부터 시작합니다. 상대 센터백에 강한 압박을 가하지는 않고 중원에 연결하지 못하도록 자리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선 자원이 상대 풀백을 마크하러 올라오거나 벌려줄 때 확실히 끊어내지 못하는 장면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수비를 선택했다가 상대가 중원으로 연결하면 중원이 순간적으로 비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포항은 크베시치 선수가 중원 탈압박 능력과 드리블 능력이 좋으니 중원을 비우고 압박할 때는 조금 더 타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경기 민상기 선수가 뮬리치 선수를 상대로 낙하 지점을 미리 파악하고 앞에서 먼저 자리를 잡아 공중볼 경합을 이기는 제공권 수비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헨리 수비도 복귀했으니 비교적 약점이라 꼽혔던 수원의 제공권 수비 걱정을 덜었습니다. 포항은 최후방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상대의 압박이 강해지면 무리하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3선이 많이 내려오지 않고 중원을 지키면서 준수한 스위칭과 탈압박으로 경기 템포를 조율하지만 공격할 때 많이 전진하지는 않아 조금은 아쉽습니다. 지공 상황에도 3선이 비교적 뒤에 위치해 공격 숫자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조금은 단조로운 전개가 반복되면서 파이널 서드 좁은 공간을 뚫어내기 어려워합니다. 수원도 선수비 후 역습으로 견고한 수비를 갖추는 팀이니 이 부분은 김기동 감독님의 고민거리로 남습니다. 강상우 선수의 공격적인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상우 선수는 수비 라인보다는 높게 위치하고 중원이 그 자리를 메꾸는 방식으로 빌드업을 진행합니다. 송민규 선수는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는데, 송민규 선수가 내려오거나 강상우 선수가 좁히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측면을 내줘 두 선수가 좋아하는 상대 수비와 1대1 상황을 유도하는 측면 전개를 사용합니다. 포항의 1차 수비는 상대 센터 서클부터 시작합니다. 상대가 후방에 위치하면 어느 정도 거리를 뒀다가 경기 템포가 늦어지면 조금씩 올라오면서 압박해 롱볼을 유도합니다. 수원은 후방에서 경기 템포를 천천히 가져가는 운영을 선호하니 롱볼을 유도한 뒤 세컨볼 싸움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제주전에서 측면 센터백 마크가 순간 느슨해져 기습적인 전진 패스를 허용한 적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수원도 3백을 사용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니 이 부분 또한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크베시치 선수가 측면 수비 가담에 성실하고 권한규 선수의 대인 마크와 이광준 선수의 훌륭한 커버 태클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슛! 13라운드는 금요일 저녁 7시 반 5연패를 끊어낸 서울과 3연패에 빠진 성남의 대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 1일 수원FC와 3연승에 성공한 대구의 경기가 2시, 이번 프리뷰 영상의 두 팀 수원 삼성과 포항의 경기는 4시 반, 그리고 저녁 7시에는 3경기 승리가 없는 울산이 광주를 홈으로 부릅니다. 일요일은 선두 전북과 5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 제주의 경기가 2시, 슬럼프에서 탈출한 인천과 연패를 끊어낸 강원의 경기가 4시 반에 킥오프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을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